안녕하세요. KCR 초대석의 한우성입니다. 금이 있고 산호가 많다 하여도 더욱 값진 것은 지식의 입술이다. 잠언 20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금이 있고 산호가 많다 하여도 더욱 값진 것은 지식의 입술이다. 라는 성경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오클랜드 명문 사립학교 킹스 컬리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킹스 컬리지의 이민규 수학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눈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개인 소개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오클랜드 오타후에서 저는 킹스 컬리지에서 수학 교사로 재직 중인 이민규라고 합니다. 네, 이민규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이민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는지요? 네, 1996년에 부모님과 여동생과 함께 오클랜드에 정착한 뒤에 현재까지 계속 거주 중인데요. 올해로 벌써 23년이 넘었네요. 상당히 일찍 오셨는데 그 이민 올 때는 몇 학년이셨죠? 그때 고등학교 입학할 때 2년 9으로 들어갔습니다. 고등학교 때 이렇게 오셔가지고 제일 처음에 어떻게 영어가 힘들지 않았습니까? 처음엔 많이 힘들었죠. 네, 그러셨군요. 네, 현재 이제 킹스 컬리지에서 이제 수학 선생님으로 계시는데요. 킹스 컬리지는 그 명문 사립학교인데요. 어떤 학교인지 간략하게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뉴질랜드에서 100년 넘게 역사가 깊은 학교 중에 하나인데요. 네. 1896년에 이제 설립자이시자 초대 교장을 지내셨던 그레임 브루스 선생님에 의해서 리뮤에라의 학교에 이제 처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학생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1922년에 현재 위치인 오타후로 이주하였습니다. 네. 붉은 벽돌로 이루어진 학교 건물들이 오래된 나무들과 어우러져 캠퍼스 풍경이 참 멋집니다. 1980년부터 이제 Year 12, Year 13, 그러니까 12학년, 13학년 여학생들이 입학이 가능하게 되었고요. 네. 2016년부터는 Year 11부터 이제 입학 허가가 이제 확대가 되었습니다. 네. 킹스 컬리지는 베스트 오브라운드 에듀케이션을 지향하는 학교로 국내와 국외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두각을 나타내는 많은 졸업생들을 배출한 명문 고등학교입니다. 네. 학생 수는 1000여 명 정도이고 매년 꾸준히 높은 진학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5년제 학교이며 여학생은 Year 11 과정부터 입학이 가능합니다. NCA와 캠브리지 과정을 둘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그 1000명이면 상당히 많네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 많다고는 할 수는 없고요. 그냥 네. 보통 중간 정도 사이즈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킹스 컬리지가 이제 명문 학교인데요. 아마 그 교육 철학도 있을 것 같은데요. 킹스 컬리지의 그 교육 철학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처음에 설립할 때부터 이제 베스트 어라운드 에듀케이션이 목표였고요. 네. 지금 100년이 지난 뒤에도 같은 이제 목표를 지금 지향하고 있습니다. 한쪽으로 치지 않고 다양한 방면에서 이제 배움을 통해 훌륭한 글로벌 시티즌으로 성장할 수 있게 이제 도와주는 학교입니다. 한쪽으로 치지 않고 이제 다양한 방면에서 배운다. 이제 글로벌 시티즌 이렇게 되는데요. 이거 한번 좀 예를 들어 주시겠습니까? 어떤 걸 좀 배우고 있나요? 네, 일단 공부를 우선순위로 두고 있고요. 네. 이제 그것을 기반으로 스포츠, 음악, 예술 분야에서도 발전할 수 있도록 학교가 이제 서포트를 많이 해줍니다. 12학년, 13학년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초등학교를 방문해서 이제 책을 읽어주는 일명 리딩 인 스쿨을 이제 운영하고 있고요. 네. 봉사활동도 이제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스포츠 팀 수는 타 학기에 비해서 아주 많고요. 스포츠 종류도 한 23가지로 다양합니다. 럭비, 크리켓 같은 뉴질랜드 주요 스포츠에서도 강점을 보이고요. 얼마 전에는 오클랜드 고등학교 럭비 A1 챔피언십에서도 세인트 켄티건 컬리지를 꺾고 우승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뭐 스포츠 선수만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학생들이 그렇게 스포츠를 한다는 얘기군요. 네, 스포츠에 관심이 많은 학생입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킹스 컬리지가 이제 명문이면은 이제 분명히 그 다른 학교하고는 이제 아마 틀린 점이 있고 아마 우수한 점이 있을 텐데요. 그런 점 외에 또 어떤 점이 또 우수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교사 대 학생의 비율이 타 학교에 비해서 낮고요. 교사는 이제 개개인 학생들한테 그만큼 시간을 더 보낼 수가 있고 네. 모든 학생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포츠, 음악, 드라마 등 수준 높은 방과 활동을 다양하게 적용하고 수십 년 전부터 시작된 하우스 시스템은 학생들의 소속감, 협동심, 건전한 경쟁심을 만들게 합니다. 하우스 시스템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하우스 시스템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좀 자세히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쉽게 말씀드리자면 학교 안에 다른 작은 학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우스마다 하우스 마스터가 100여 명의 학생을 이제 총괄하십니다. 더 세세하게 학생 관리를 할 수 있는 제도인데
킹스 칼리지에는 총 11개의 하우스가 있습니다. 네. 모든 교직원은 그중 하나의 하우스에 소속이 되어 있고요. 2개는 여학생 하우스, 남학생은 총 9개의 하우스가 있습니다. 여학생 하우스 2개 중에는 하나는 이제 기숙사 하우스고 하나는 집에서 통학하는 데이 하우스. 이고 이제 남학생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5개의 데이 하우스가 있고 4개가 보딩 하우스입니다. 예, 그럼 그 하우스가 뭐 어떻게 별도의 그 건물이 있는 겁니까? 네, 어떻습니까? 건물이 이제 따로따로 이제 넓게 펼쳐져 있고요. 그 캠퍼스 부지가 꽤 큽니다. 그러면 그 하우스라는 것이 어떻게 뭐 기숙사하고는 틀린 겁니까? 어떤 거죠? 하우스를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학교들이 이제 좀 소규모로 나눠져 가지고 좀 학생들을 관리하기 쉽게 이렇게 이제 하우스 마스터가 배정이 돼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럼 그것이 이제 하나의 그 소학교 정도 이렇게 되겠네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학년별로 이렇게 구분이 되고 학년은 모든 학년들이 다 섞여 있습니다. 하우스마다. 예, 그렇군요. 그럼 그 하우스에도 그 책임자가 있고 무슨 뭐 규율 같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까? 네, 그 책임자를 이제 하우스 마스터라고 이제 부르고 그다음에 부책임자가 계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선생님들이 이제 각각 또 학생들 맡아가지고 이제 지도를 하고 계십니다. 네. 상당히 그 한국에서는 보기 힘든 그런 그 시스템이네요. 네, 한국에서는 없는 시스템을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좀 전에 그 학생들이 그 봉사활동을 좀 많이 한다 그랬는데요. 아까 그 이제 초등학교에 가서 이제 책을 읽어준다던가 네, 그 밖에 또 어떤 봉사활동에 또 이렇게 많이들 전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그 레피지에 가서 이제 그 레피지들 만나서 좀 대화도 하고 좀 뭐 위로도 해주고 뭐 그러는 것도 이제 하고 그다음에 다른 뭐 소소한 것들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많은 학생들이 하고 있습니까? 네, 거의 모든 학생들이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킹스 커리지가 앵글리칸 이제 그 성공회에 이제 기반을 둔 이제 학교로 알고 있는데요. 예, 종교 교육은 어느 정도나 지금 하고 있나요? 네, 9학년과 10학년 학생들은 종교 과목을 이제 통해서 배우고 있고 모든 학생들은 매주 이제 채플에 참석하 예배를 드립니다. 네, 그 종교 과목이 별도로 있군요. 네, 그 저학년 이제 이어 9, 이어 10들은 종교 과목을 필수로 듣고 있습니다. 그럼 그 일주일에 한 몇 번 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보통 듣는 사람들이. 일주일에 많이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고 있는데요. 예, 얼마 많은 그 사람들이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킹스 칼리지는 이제 11개 하우스가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 5개가 보딩 하우스고 5 곱하기 100 하면 500명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학생 수가 1,000명이면 거의 이제 절반에 가까운 학생들이 네. 이제 기숙사 생활을 한다고 이제 이렇게 봐야겠군요. 네. 예, 기숙사 그러면은 어떤 그 뭐 규율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어떠한 뭐 규율이 있습니까? 네, 일단 기상 시간, 취침 시간, 아침 식사, 저녁 식사 시간이 정해져 있고요. 학교 정규 시간, 수업 시간 외에는 이제 아침 식사하러 기숙사로 하면은 방과 후까지는 기숙사로 돌아갈 수가 없고요. 네. 저녁 식사하고 이제 2시간 가량 자습 시간을 줍니다. 주중에는 이제 학교 밖으로 무단으로 나가는 건 허용이 안 되고 주말에는 자유롭게 홈스테이 가족이나 친구들과 외출하거나 하우스 액티비티 프로그램이 있는 주말에는 이제 거기에도 참여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대학생과 마찬가지로 폭력, 따돌림, 술, 담배, 마약 이런 건 엄격히 금지합니다. 그러니까 기숙사 내에서 이제 뭐 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엄격히 이제 금지를 한다는 얘기군요. 네. 근데 기숙사들 이렇게 뭐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팀장이라든가 뭐 반장이라든가 어떻게 그렇게 기숙사의 뭐 장 같은 것도 그렇습니까? 일단 하우스 마스터가 이제 관리를 이제 총괄하시고요. 거기 이제 다른 교사분들도 이제 께서 상주하시면서 이제 학생들을 관리하십니다. 그럼 그 기숙사는 어떻게 그 학년별로 다른 사람이 같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뭐 같은 학년이 같은 방에 들어가나요? 어떻습니까? 이어 9하고 이제 이어 13까지 다 있는데 그 방에 들어가는 건 같은 학년으로 이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배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사립학교라 그러면 그 수업료가 킹스 커리지가 아마 그 싸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예, 수업료는 어느 정도나 될까요? 네, 뉴질랜드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에서 등하교를 하게 되면 이제 즉 데이 하우스 스튜던트 같은 경우는 1년 기준으로 25,000불 정도 이제 들어가고 네.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면은 4만 불 정도 들어갑니다. 유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집에서 통학하는 데이 스튜던트는 1년 학비가 45,000불 정도, 네.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면은 59,000불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네. 싼 건 아니군요. 네, 좀 비싼 편이죠. 네, 그렇군요. 네. 예. 근데 지금 그 킹스 커리지의 그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외국에서 온 학생들은 얼마나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한 50명 정도 있습니다. 예, 50명이라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네요. 네. 예, 그러니까 그 1000명에서 50명이니까 한 5% 정도 네. 그 정도가 되는군요. 예, 그리고 그 학생들도 아마 여러 그 민족의 인종의 학생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예, 개략적으로 예,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요? 네, 대략 백인계 학생이 60%, 아시안계 학생이 20%, 마오리하고 패시피카가 15%, 기타 5% 정도입니다. 예, 아시안계가 20%라면 상당히 많은데요. 예, 대부분이 이제 그러면은 중국 학생하고 한국 학생이 될 수가 있겠네요. 네, 인도 학생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근데 한국 학생들도 얼마나 될까요? 한 20명 정도 유학생 포함해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 이제 한국 학생들은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는 네, 편에 드는군요. 네, 전체 한 2% 정도 됩니다. 예, 뭐 한국 학생이 이렇게 그 한국 수학 선생님 만나면은 뭐 반가워합니까? 어떻습니까? 네, 한국말로도 인사하고 그럽니다. 예, 그럼. 네, 뭐 수업 듣는데 이렇게 뭐 개별적으로 와서 이렇게 뭐 질문도 한국말로 하고 그러던가요? 어떻습니까? 학교에서는 영어로 냈습니다. 뭐 개별적으로 이렇게 뭐 찾아오는 적은 없고요. 네. 네, 그렇군요. 예, 지금 이제 현재 그 수학 선생님이신데요. 어떻게 뭐 수학을 택하게 된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지요? 수학을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좋아했고요. 이제 대학교에서도 이제 수학을 좋아해서 이제 전공하게 됐습니다. 근데 수학이 그 전공하실 때는 뭐 수학 선생님이 되시려고 한 겁니까? 아니면은 전공해서 나중에 직장을 구하다 보니까 이제 학교 선생님이 되시는지요? 수학과를 입학했을 때는 수학 선생님이 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그냥 단순히 수학이 좋아서 이제 더 배우고 싶어서 들어간 거고, 대학교 때 아르바이트로 수학 과외를 하다 보니까 가르치는 게 적성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수학 교사가 되기로 이제 그때 결심을 했습니다. 네. 예, 지금 이게 수학 선생님으로서 아마 그 경력이 꽤 되신 것 같은데요. 네. 예, 어디에서 이렇게 근무를 학생들을 가르치셨습니까? 제가 2007년에 교직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그때 그 첫 학교가 보타니 다운스 세컨더리 칼리지였고, 네.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좀 몇 년 일하다가 오클랜드 그라마 스쿨로 이직을 한 다음에 이제 현재는 킹스 칼리지에서 4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 교사 생활은 이제 올해로 총 13년째. 네, 시험쯤 이제 상당히 그래도 이제 많이 하신 편인데요. 예, 오클랜드 그라마 스쿨도 꽤 그 좋은 학교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네, 많이 명문이죠. 네. 근데 어떻게 뭐 킹스 컬리지로 가게 된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지요? 제가 이제 킹스 칼리지에서 이제 연락을 받았거든요. 네. 그 이제 경위가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2006년도에 티시 칼리지를 이제 졸업할 무렵에 20여 개 학교를 이력서를 넣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인터뷰 요청은 딱 2군데밖에 안 왔고, 그나마 그 학교들에서도 이제 잡 오퍼를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낙담하면서 이제 한국에서도 직장을 찾아볼까 해서 한국행 티켓도 끊어놨고, 그러고 있는 중에 티처스 칼리지에서 저를 지도하셨던 교수님의 추천으로 보타니 다운스 세컨더리 칼리지에서 인터뷰를 볼 기회가 이제 얻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제 인터뷰 질문에 답을 했고, 그다음에 안 돼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하면 이제 차로 돌아서는데 서류에 사인하러 오라고 전화가 오더라고요. 네, 굉장히 빨리 왔네요. 한 15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너무 이제 기뻤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직장을 찾으려고 가려 했던 한국에서 대신 즐거운 휴가를 보내고 왔고요. 뒤로 몇 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직책도 이제 늘어났고 학교에서도 인정을 받다가 새로운 학교에서 도전하고 싶어서 오클랜드 그라마 스쿨에 이제 수학교에서 공고가 났는데 그때 지원해서 인터뷰를 보고 이제 잡 오퍼를 받았습니다. 그 학교에서도 열심히 일했고 또한 이제 많이 배웠고요. 학교 기숙사인 팁스하우스에서 수학 튜터 자리도 제공받아서 방과 후 학생들 이제 지도도 했었고요. 바쁘게 지내던 중에 어느 날 킹스 칼리지 교장 선생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그 당시 킹스 칼리지 교장 선생님이 예전에 저한테 보타니 세컨더리 칼리지에서 일자리를 주셨던 교장 선생님이셨어요. 그때 이제 학교를 킹스 칼리지로 옮기셨죠. 그래서 킹스에 이제 수학 교사 자리가 났으니 이제 관심 있으면 한번 와서 보면 어떻겠나 하셔서 이제 제가 갔죠. 이제 학교가 마음에 들어서 집에서도 가깝고 또 학생 수도 적고 또한 다른 도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잡 오퍼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저를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 또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이제 세 학교가 있는데요. 예, 그 중에서 그 오클랜드 그라마 스쿨하고 뭐 킹스 컬리지하고 다 둘 다 명문인데, 네. 예, 두 학교가 어떤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까? 일단 사이즈가 많이 다르고요. 오클랜드 그라마 같은 경우는 지금 2,500명 이상 학생들이 재학하고 있고 남자 학교고 킹스 칼리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00명 정도 약간 넘고 그래서 학생 사이즈가 이제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제 킹스 칼리지는 남녀공학 11학년부터 남녀공학이고 그 외에는 이제 공통점이라고 하면은 두 학교가 이제 역사가 다 깊고 그다음에 이제 전통이 이제 또 많이 있고 예전부터 이제 라이벌 관계여서 가지고 그 선의 경쟁
하면서 이제 서로 많이 발전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킹스 커리지는 사립이고 오클랜드 그라마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국립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뭐 학생들은 어떻게 그 자세가 어떻게 좀 차이가 좀 있습니까? 킹스하고 오클랜드 그라마하고. 학생들은 뭐 두 학교 다 잘 비헤비어 같은 거는 다 좋고요. 남학생이 좀 많다 보니까 오클랜드 그라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터프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학생들이. 네. 뭐 가르치는 내용은 똑같겠죠. 네, 둘 다 캠브리지하고 NC를 제공하는 학교입니다. 예, 이제 그 수학을 그 선생님이신데요. 예, 수학 그러면은 어떻게 그 정의를 할 수 있을까요? 짧게 얘기하자면은 뭐 논리적이고 완벽하고 영원한 학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한국에서 이제 고등학교 다닐 때 그 미분 적분을 이렇게 공부한 기억이 나는데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다 잊어버렸죠. 뉴질랜드에서의 그 컬리지에서도 미분 적분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네, 캠브리지 과정이든 NCA 과정이든 뉴질랜드에서 미분 적분은 이제 이어 12 때 이제 처음 배우게 되는데요. 새로운 경험이라 아무래도 많은 학생들이 처음에 많이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미분 적분을 하는 법을 아는 것보다 개념을 충분히 공부하고 이해했다면은 어떤 난이도의 문제라도 풀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13학년 때 배우는 미분 적분은 더 복잡하고 더 어려워지는데 13학년 때도 수학을 선택하게 된다면 12학년 때 배운 것을 완전히 이해하고 넘어가야 진도가 수월히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 제가 지금 다 잊어버렸는데요. 네. 예, 미분이 뭐고 적분이 뭘 푸는 수학이죠? 네, 미분은 differentiation이라고도 하고 이제 적분은 integration이라고도 하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미분은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것이고 적분은 그래프 아래 이제 넓이나 부피를 구하는 것입니다. 킹스 컬리지에서 보면은 이제 이어 9부터 이어 10, 11, 12, 13 이제 5학년이 있는데요. 네. 그 학년마다 그 수학의 차이가 어느 정도나 날까요? 일단 이어 9하고 이어 10은 비슷비슷하고요. 이어 10에서 11으로 올라갈 때 많이 난이도가 높아지고 또 이어 11에서 12를 갈 때 더 높아지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어 12에서 13을 갈 때 난이도가 제일 높아집니다. 네, 그럼 이어 9에서는 어떤 거를 주로 가르치죠? 일단 알지브라, 넘버, 그다음에 그 measurement, 그다음에 도형, 뭐 각도 그런 기본적인 거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어 8하고는 크게 차이가 없고요. 그래서 이제 인터미디어 때 수학을 잘하던 학생들은 이어 9에서도 이제 무난하게 이제 수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것이 이어 10, 11, 12, 13학년 이렇게 되면 그 차이가 어떻게 그때마다 배우는 것이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또 난이도가 센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이어 10 때는 이제 삼각비라고 이제 그걸 처음으로 배우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어 11 올라가게 되면은 난이도가 이제 많이 어려워집니다. 문제들이 많이 복잡해지고 또 응용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그런 문제에 대해 준비가 안 돼 있다면 많이 어려워합니다. 예, 수학에는 순수 수학과 응용 수학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예, 그것을 그 개념 정리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전공한 거는 순수 수학이고요. 그러니까 그 순수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명이나 그런 거를 많이 위주로 이제 공부를 하고 응용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걸 실제 생활에 적용을 해가지고 이제 많이 풀게 됩니다. 그래서 응용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대에서 이제 많이 배우게 되고요. 순수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증명 위주로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 킹스 커리지 학생들 어떻게 수학은 실력은 어떻습니까? 잘하는 학생도 많이 있고요. 이제 좀 어려워하는 학생도 많이 있고 이제 비슷비슷합니다, 숫자가. 그럼 이제 어려운 학생들은 이제 별도로 뭐 개인 지도 같은 것도 필요가 한 건가요? 어떻습니까? 학교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방과 후나 학교 시작하기 전에 따로 불러가지고 이제 공부를 할 수 있게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요. 이제 선생님들이 와서 이제 골고루 돌아가시면서 수학과에서 학생들을 이제 지도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 수학에서 이렇게 처지지 않도록 이제 그런 배려도 학교에서는 물론 한다는 얘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이런 질문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예, 수학에 보면 상당히 많이 공식이 있는데요. 이런 공식들이 누가 언제 이렇게 다 만들었을까요? 네, 수학의 역사가 꽤 오래됐는데요. 이제 그 수학 역사를 봤을 때 유명한 수학자들을 꼽자면은 아리키메데스, 뉴턴, 가우스, 오일러들을 이제 말할 수 있는데 뉴턴 경우에는 좀 전에 말씀드린 미적 분학의 발전을 크게 기여를 했고요. 오일러는 오일러 공식, 한붓 그리기 규칙, 해석학, 정수론, 기하학에서 큰 연구와 기여를 했습니다. 그 외에 많은 수학자들이 그동안 연구와 발견을 통해서 공식을 찾아냈다고 보고요. 누군가 만들어낸 공식으로 다른 이가 또 그걸 발전시켜서 다른 공식을 찾아낸 경우도 흔했습니다. 현 수학계에서 가장 유명한 문제를 하나 뽑자면 리만 가설인데요. 수많은 저명한 수학자들이 리만 가설을 증명을 했지만은 160년이 지난 지금도 아직 풀리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풀리게 되면 수학이 더 진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학의 뭐 미적분 이런 거 보더라도 이렇게 공식도 있고 뭐 기호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은데요. 네. 그런 것을 제일 처음에 그런 공식 만든 사람이 그렇게 만들었겠죠. 그런 네. 기호 같은 거를요. 네. 네, 그거 참 굉장히 머리가 좋아야지 그런 거 만들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있고 이제 관찰력이 뛰어나거나 네. 호기심이 많은 그 수학자들도 이제 그 발전에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공식을 또 이렇게 남기면 또 뒤에 사람이 그걸 또 배워서 또 발전을 시키고. 네, 그렇죠. 네, 상당히 그 인류 그 문명의 발전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네. 예, 그런데 이렇게 보실 때 수학은 어떤 사람이 잘 하시는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엔 호기심이 많고 끈기가 있는 경우에 수학을 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타고난 재능도 도움이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왜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하면서 끈기 있게 개념을 익혀나가면 이해도 잘 되고 어떤 문제가 나와도 응용을 해서 잘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러 나라들 보면은 그 수학을 특히 그 잘하는 나라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인도도 뭐 수학이 세다 그러는데요. 네. 예, 요즘 그 어느 나라가 수학을 잘하고 또 이제 한국은 또 어느 정도의 수준에 들어가고 어떻습니까? 보실 때. 이제 고등학교 수학 경시대회 중에서 제일 어려운 게 이제 세계 국제 수학 경시대라고 IMO라고 이제가 있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늘 이제 거의 매년마다 톱 5에 이제 들어가고요. 그 외에 이제 중국, 미국, 러시아 그런 나라들이 이제 수학의 강국인 것 같습니다. 인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할 때 뭐 인도가 수학 잘한다고 이렇게 들은 것 같은데 실제로 뭐 경시대회에서는 그 많은 두각을 나타내나요? 어떻습니까? 경시대회에서 이렇게 큰 두각을 나타내는지 잘 모르겠고요. 제가 가르치는 학생 중에서 이제 보면은 인도 학생들이 수학을 많이 잘했다는 걸 기억합니다. 수학 선생님으로서 이제 교사로서 이제 학교에서 근무를 하시는데요. 예, 교사로서 학교 수업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그리고 이제 수업 시간은 얼마나 되시고 하루 일과가 어떻습니까? 네, 저희 킹스 칼리지 같은 경우에는 아침 8시 20분에 하우스 미팅이나 채플로 시작을 하고 정규 수업 이제 1교시는 8시 50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교시는 3시 20분에 이제 끝나고요. 하루에 총 6교시 수업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6교시를 수업 시간만 6교시란 얘기네요. 네. 예, 그렇게 이제 수업 말고 또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서류 작업이라 그러나요? 이런 네. 과외 작업이 많다 그러는데요. 네. 여기는 어떨까요? 저는 이제 하우스 듀티가 이제 수요일마다 있고요. 하우스 듀티라는 거는 그 하우스에 가가지고 이제 학생들 그 모니터링 하고 이제 방과 후 그다음에 점심 시간 그다음에 학교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총 3번 가서 모니터링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스포츠 같은 방과 후 활동에 이제 매니저 역할이 있는데요. 저희 경우에는 토요일 아침마다 학교 테니스 팀 경기 가고 금요일 저녁에는 배드민턴 팀 경기에 나갔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교사분들이 그렇게 뭐 팀 매니저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분담해서 하고 있습니까? 네, 거의 모든 분들이 이제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알아야 될 텐데요. 네. 테니스하고 배드민턴에 대해서는 어떻게 잘 뭐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저 스포츠를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 배드민턴하고 테니스를 좋아해서 이제 거기에 지원을 하게 되었고요. 규칙 같은 것도 이제 알고 있어야 나중에 이제 매니저 할 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킹스 college 학생 1000여 명이 거의 다 이렇게 뭐 스포츠 경기를 하는 모양이군요. 네. 예, 이제 한국에서는 보통 그 담임 선생이 계셔서 이제 반을 맡고 있는데요. 이 뉴질랜드 그리고 이제 킹스 컬리지도 시스템이 어떻습니까? 어떤 시스템으로 이제 그 학생들을 관리를 하고 있는지요? 네, 킹스 칼리지에서는 각 교직원 분들이 이제 소규모 학생을 전담해서 멘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멘토 프로그램이 이제 일주일에 2번 있는데요. 이렇게 월요일하고 목요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학년, 이어 9, 이어 10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프로그램을 따라 매주 다른 주제로 토의를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목표 설정하는 방법,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기, 인내를 기르는 법 등이 있습니다.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멘토와 1대1 면담을 많이 합니다. 네, 그럼 지금 그 멘토 수업에서 학생 한 몇 명 정도 그리고 학년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다 다른 학년의 학생들을 이렇게 멘토를 하게 되나요? 어떻습니까? 저학년 같은 경우에는 한 반에 한 10명 정도 맡게 되고요.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작은 인원, 한 10명도 안 되고 한 뭐 5명, 6명 정도. 그럼 거기서 이제 주로 그 논의되는 사항은 어떤 점이 많을까요?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프라이빗 면담이라 이제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저학년은 이제 프로그램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매주 그거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수업할 때는 교실을 찾아다니게 되겠군요. 네, 그 자기네 교실이 있는 것이 네,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 대학교에서 공부하듯이 네. 이제 그렇게 되겠군요. 네. 네. 예, 뉴질랜드 고등학교 그리고 이제 킹스 커리지가 되겠죠. 예, 거기서 가르치는 과목들은 어떻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수학, 과학, 영어가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체육, 뭐 마을이어, 음악,
스페인어, 프랑스어, 회계, 경제, 미술, 드라마, 기술, 심리학들이 이제 있는데요. 학교마다 이제 제공하는 과정이 학생 수나 이제 과목 요구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러면 이 그 과목을 다 배우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거기서 선택해서 배우게 되나요? 학생들이 이제 선택을 해서 이제 배우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예, 우리랑 다른 그 뭐 기술 심리학도 이렇게 있는데요. 네. 여기서 기술이라 그러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테크놀로지로 이제 뭐 만드는 그런 기술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심리학은 심리학이겠네요. 심리학은 이제 NCA 과정은 없고 이제 캠브리지 과정만 있는데요. 이제 12학년, 13학년 과정에서만 제공을 합니다. 예,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고등학교가 이제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상당히 준비를 하느라고 이제 밤에도 학원을 다니면서 열심히 이제 공부하는 이제 그런 시스템인데요. 예, 뉴질랜드 고등학교에서도 어떻게 한국과 같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는 열심히 물론 하겠죠. 어떻게 하는 것 같습니까? 네, 제가 보기에 많은 학생들이 이제 학업에 충실함 물론 봉사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이제 차근차근 대입 준비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그 한국처럼 그렇게 그 학과를 끝나고 학원으로 이렇게 많이 가는데요. 네. 뉴질랜드는 그렇게 큰 학원은 없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거는? 학원이 있긴 한데 이제 한국처럼 이렇게 많이 발전된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본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이제 학원을 다니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학원을 정기적으로 다 다니는 것이 아니고 이제 네. 본인이 필요할 때 이게 단기적으로 다닌다고 봐야겠군요. 네,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제 한국만큼 그렇게 사교육비는 많이 든다고 볼 수는 없겠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학원을 다니지 않고 이렇게 공부를 학교에서 충실히 해가지고 네, 다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될까요? 어떻습니까? 학교 공부만으로도 이제 충실히 한다면 충분히 원하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뭐 과외를 한다든가 이런 학생들은 단기적으로 하지만 그렇게 뭐 많지는 않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겠네요. 이제 공부를 하면서 좀 부족한 면이 있다면 그 과외를 통해서 보충을 이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좀 월반하고 싶은 학생들은 이제 미리 선행학습을 통해서 다음 학력을 미리 배우면 이제 도움이 되죠. 예. 그 선행 학생을 위해서 또 이렇게 그 배우는 학생들도 있다는 얘기군요. 네. 예, 뉴질랜드에서는 보통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을 어떻게 많이 가는지요? 한국과 비해서. 그리고 이제 킹스 컬리지에서는 어떻게 뭐 진로가 어떤 것 같습니까? 네, 대부분 학생들이 대학 입학을 희망하면서 이제 종종 대입을 잠시 미루고 갭 이어를 통해서 이제 여행도 다니고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이제 진로를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이 이제 있습니다. 네. 킹스 칼리지는 높은 대학 진학률을 이제 보이고 있고 외국 명문 대학도 이제 많이 진출합니다. 예, 외국 명문 대학이라 그러면 지금 어디를 얘기할까요? 미국 아이비리그나 이제 영국에 이제 있는 뭐 캠브리지, 옥스퍼드 대학교를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근데 뉴질랜드 학생이 영국 갈 때 무슨 어드밴티지라든가 뭐 그런 거는 없죠? 네, 다른 학생들과 동일합니다. 예, 동일하게 돼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뉴질랜드에서의 교사와 이제 학생과의 관계가 또 이제 궁금합니다. 예, 한국에서는 상당히 그 차이가 있죠. 근데 뉴질랜드에서의 그리고 이제 킹스 컬리지에서의 그 교사와 학생과의 그 사이는 어떻다고 보시는지요? 네, 서로 존중하면서 이제 믿음을 바탕으로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데요. 킹스 칼리지 선생님들은 물론 뉴질랜드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실력 향상을 위해서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학생들과 소통을 많이 하면서 학생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이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이제 이메일이나 직접 설명을 이제 하시면서 도와주십니다. 예, 그리고 제가 듣기에 오클랜드 그 그라마 스쿨에서는 그 수업을 시작할 때 일어서서 상당히 그 선생님한테 경의를 표하는 인사 같은 거 한다고 들었는데요. 맞습니까? 학생들이 이제 일어나는 경우는 다른 선생님들이 이제 교실을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어떤 성인분이 들어오시거나 그 경우에는 이제 모든 학생들이 일어나도록 이제 지도를 입학할 때 받습니다. 예, 근데 킹스 컬리지는 그런 시스템이 있나요? 전통이 있는지 아니면 어떻습니까? 킹스 칼리지도 예전부터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게 이제 많이 줄어들었다고 이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킹스 컬리지에서 학생들의 그 하루 그 수업은 어느 정도나 하고 있을까요? 학교마다 시간표가 이제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6교시 수업을 하고요. 교시마다 수업 시간은 학교에 따라 40분에서 1시간 정도입니다. 킹스 칼리지 같은 경우에는 1, 2교시 뒤에 30분 정도 인터벌 모닝티가 있고 3, 4교시하고 1시간 정도 점심시간입니다. 그 뒤에 이제 5, 6교시를 하고 많은 학생들이 스포츠나 아니면 음악 활동을 합니다. 도서관에 가서도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겠네요. 네, 많이 있습니다. 도서관은 어떻게 뭐 밤까지 합니까? 어떻게 되죠? 도서관은 이제 학교 이제 끝날 무렵에 그것도 닫고요. 다음 날 아침에 다시 이제 엽니다. 밤에까지 이렇게 열지는 않는군요. 네, 24시간은 합니다.
예, 지금 이제 이민규 선생님은 이제 수학 교사이신데요. 학교 교사가 이제 되고자 하시는 아마 젊은 분들도 이제 많으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학교 교사, 예, 특히 이제 수학 교사가 되려면은 어떠한 과정을 밟아야 될까요? 네, 제가 밟은 과정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대학교에서 제가 수학을 전공했고 Teachers College에서 1년 과정을 이제 통해서 교육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 중에 이제 교생 실습을 두 학교에서 각각 7주씩 했는데요. 이제 7주 이제 보내면서 담당 교사 지도와의 이제 수업도 많이 하면서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이제 교생 실습을 하다 보면 이제 이 직업이 본인에게 맞는지 이제 판가름이 나는데요. 그 외에 이제 어사이먼트나 그룹 어사이먼트 등 많은 과제물이 이제 또 제출을 해야 되고요. 이제 교사 생활을 하면서 이제 또 자기 개발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경우에는 이제 4년 전에 이제 장학금을 받고 이제 파트타임으로 이제 석사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Masters in Education Leadership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낮에는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이제 퇴근 뒤에는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졸업을 이제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졸업을 하면은 수료증이 나와요. 이제 수료증을 가지고 근무하길 원하는 학교에서 이제 이력서를 내서 이제 서류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학교에서 이제 인터뷰 요청이 옵니다. 인터뷰도 통과하게 되면 이제 서류에 서명하고 이제 정식적으로 그 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예, 근데 학교 과정에서 이제 석사하고 이제 박사 과정이 있는데요. 네. 예, 박사 과정이라 그러면은 수학에서 어떠한 과정을 밟을까요? 그거는 수학 교육 박사 과정이 있고 그냥 수학 이제 박사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 이제 교육 박사 과정은 교육 문제대로 빠지고 수학 박사 같은 경우는 이제 수학과로 이제 빠지는데요. 진로가 이제 많이 다르죠. 그 받는 그 교육도 다르고. 네, 근데 그 박사가 되려고 그러면 수학에서 이제 다른 박사를 따기 위해서는 논문을 쓰는데요. 네. 예, 수학에도 논문을 씁니까? 네, 그렇죠. 근데 어떤 논문이 될까요? 궁금하군요. 박사 논문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사람이 이제 접근하지 않았던 그런 새로운 분야에서 이제 그걸 찾아가지고 연구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가서 인터뷰도 하고 그래서 자료를 모은 다음에 이제 그거를 토대로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새로운 공식도 나올 수가 있겠네요. 네, 그 중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 학교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좀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그 사람의 그 품성 평가도 아마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특별히 뭐 주의할 점들이 좀 있을까요? 네, 일단 학교에서는 이제 성인이 아닌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이제 적성이 맞는 게 중요합니다. 한창 자라나는 학생들이 이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게 도움이 되도록 늘 행동과 언행에 조심을 해야 되고요. 학생들과 이제 프로페셔널하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만 이제 친구가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 그리고 그 학교 선생님끼리는 어떻게 뭐 반가워라도 서로가 잘 어울리는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그 킹스 컬리지에서는 교사분들끼리의 그 생활이 어떻습니까? 이제 학교에서 종종 방과후에 다과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이제 다른 교사들과 담소도 나누고 이제 친목을 다집니다. 한 학기가 끝날 무렵엔 같은 과목 선생님들끼리 이제 식당에서 같이 저녁 식사를 하기도 하고요. 킹스 컬리지 그 교사분들의 그 연령대는 어떻습니까? 매우 다양합니다. 네. 젊은 분도 계시고 이제 좀 경험이 많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아, 그렇습니까? 네. 그 경험이 많아 보신 분들은 나이가 어느 정도나 되시는 걸로 이렇게 보이는지요? 오래 하신 분들은 뭐 40년 이상 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그럼 벌써 70대 가까이 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아직까지도 열정적으로 수업을 이제 하시고 네. 학교 활동을 하시고 그러십니다. 예, 그 보통 이렇게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어떤 과목을 가르치고 있던가요? 다양한 과목인데요. 뭐 생물 가르치시는 분도 계시고 화학, 그다음에 뭐 물리, 그다음에 수학에서도 이제 계시고 영어 과목에도 계시고 다양한 과목이라고 이제 보입니다. 네. 예, 뉴질랜드 생활하면서 이제 그 뉴질랜드 교사직이 좀 어렵다고 일부 이제 기피하는 얘기도 아마 들은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인지 모르겠는데요. 예, 그 한국의 많은 그 1.5세대, 2세 젊은 분들이 이제 교사직을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뭐 교사직을 권하고 싶으십니까? 일단 가르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래 사회에서 이제 중심이 될 학생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막중한 자리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적성이 맞고 가르치는 것에 열정이 있다면 매력적인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사직에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도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방학이 많고 퇴근 시간이 다른 직업에 비해서 이제 짧다는 그런 보이는 것 외에도 이제 안정적이고 또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예,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게 이제 교사직의 장점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네. 예, 그거 외에 또 장점이라고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게 있다고 하면은 어떤 점이 있을까요? 좀 깊이 생각하자면 이제 학생들이 배우면서 하루하루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는 것을 볼 때 이제 보람을 느끼고요. 또 이제 예전에 가르쳤던 학생들이 이제 졸업을 하고 나중에 다시 찾아와서 그때 가르쳐 주셔서 감사했다고 이제 인사할 때 그때도 이제 보람이 느낍니다.
예, 교사가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방학 기간이 있다는 게 상당히 좋은데요. 네. 예, 보통 그 방학 때는 어떻게 보내십니까? 네, 이제 뉴질랜드 학교에서 이제 방학 1년에 총 4번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 학기, 두 번째 학기 이제 방학 때는 집에서 주로 쉬거나 이제 근교로 여행을 다니면서 이제 재충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채점할 때도 있고요. 3학기 방학 때는 이제 시험이 가깝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이메일로 질문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때는 이제 집에서 주로 있으면서 이제 답변을 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학기 방학은 6주 정도라 이제 제일 길어서 멀리 여행을 다니면서 이제 푹 쉬면서 이제 다음 학년을 준비합니다. 네, 예, 방학 때도 학생들이 이렇게 이메일로 질문을 하는 것이 예, 보통 있군요. 그런 일들이. 네. 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답변을 빨리 해주셔야겠네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성실하게 답변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학교 생활하면서 아마 또 어려운 점도 물론 있겠죠. 예, 어떤 그 어려운 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이제 아무래도 매일 사람을 대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이제 서로 의견이 맞지 않을 때가 이제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답답하기도 한데 이제 그렇지만 대화를 통해서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을 거치다 보면 또 저도 많이 배우게 되고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제 이민규 이제 수학 선생님은 이제 고등학교 때 오셔가지고 지금까지 뉴질랜드사에 쭉 이제 생활을 하시고 지금 또 이제 그 뉴질랜드 학생들을 가르치는 이제 교직에 있는데요. 예, 뉴질랜드 사회를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이제 장점도 많을 텐데요. 예,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그 보기에 이제 멋진 자연 환경이 좋고 그다음에 이제 서로에 대한 생각을 존중해주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마음에 듭니다. 예, 뉴질랜드 사회에서 이제 진출한 이제 선배로서 이제 우리 한국의 또 젊은 분들이 이제 대학교에서 아마 공부를 하고 또 이제 교직에도 또 생각을 아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우리 젊은 후배들한테 만약에 선배로서 말씀하고 싶은 말이 있다 그러면은 어떤 점이 있을까요? 네, 어느 분야에 계시던 뭐 무슨 일을 하시던 늘 최선을 다하시면 결국에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중간에 과정이 힘들었지라도 낙담하지 마시고 용기를 잃지 마시고 기회감은 반드시 잡으시길 바라시고요. 저도 한때 수십 통의 이제 이력서를 이제 보냈어도 서류 전형에서 탈락했지만 결국 기회가 와서 이제 잡고 최선을 다해서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배우는 자세로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켜 나간다면은 본인이 원하시는 바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근데 그렇게 이제 교사로서 들어갈 때 그 서류 전형에서 이렇게 탈락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붙는 경우도 있다는데요. 네. 예, 그 서류는 어떤 서류를 제출하고 또 어떻게 그게 평가가 될까요? 네, 그 CV라고 해가지고 이제 지금까지 자신의 이력, 이제 뭐 학력, 그다음에 이제 경력 그런 걸 이제 거기다 기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레퍼리를 해가지고 자신을 추천하실 수 있는 분들 보통 한 2-3명 정도를 제기하게 되는데요. 여기 이 나라에서는 그 레퍼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 따라서 이제 합격이 될 수도 있고 이제 불합격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학교에서 이렇게 교사가 모집할 때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거기 제출을 하는 것 같습니까? 그래서 유명한 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수십 통, 뭐 많게는 뭐 수백 통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한 명을 뽑게 되니까 경쟁이 많이 치열하죠. 그럼 이제 서류 전형에 합격이 된 다음에는 이제 면접이 보게 되나요? 네, 그래서 이제 숏리스트라 해가지고 이제 그 서류 합격한 분들 이제 몇 명 이제 간추려가지고 그분들이 이제 인터뷰를 이제 하시고 그 중에서 최종 결정을 하시는 거죠. 예, 근데 그 인터뷰는 내용이 어떻고, 예, 어떤 점을 이제 중점으로 보는 것 같습니까? 네, 그 인터뷰 보시는 분이나 이제 그 자리나 또 학교에 따라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물어보시는 게 이제 왜 이 학교에 지원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또 왜 교사가 되려고 했는지 이거는 이제 그 처음에 그 교사하게 되는 분들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선생님이 학교에 어떤 걸로 이제 서포트를 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어떤 걸로 이제 발전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실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주로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교사가 되시는 분이 자기가 원하는 그 자리를 맡기 위해서 뭐 인터뷰를 준비한다 그러면은 그 팁이라고 할까요? 예, 어떤 자세를 어떤 걸 이렇게 준비하면 될 것 같은 예, 조언을 한번 해주시죠. 네, 그래서 그 원하시는 학교에 대해서 일단 많이 공부를 이제 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또 그 자리에서 이제 어떤 직책을 이제 맡게 되는지 그 job description에 보시면은 그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중점으로 인터뷰 예상 질문을 준비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이제 수학과를 나와서 이제 본인이 그 학교 잡을 얻기를 원하는데 예, 그 잡에 떨어져서 그 직장을 못 구하는 사람들도 많습니까? 네, 제가 그 Teachers College 했을 때 그 동료 수학 그 학생들이라고 나요, 그 친구들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한 2-3명은 그때 직업을 못 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지금
어떤 일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티처스 칼리지 졸업한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뭐 학교에 이제 직업을 구할 수 있다 뭐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어디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직장을 구하는 데는 다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군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점점 좋은 학교, 킹스 컬리지처럼 물론 그 킹스 컬리지는 대우도 좋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또 가려 그러면은 또 그만큼 경력이 있고, 네, 그렇습니다. 예, 혹시 그 뉴질랜드의 교사직에 이제 관심이 있으신 이제 후배분들이 계시다면은 만약에 그 상담을 원한다 그러면은 뭐 가능하겠죠. 네, 성심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만약 그런 분들이 그 문의사항이 있을 때는 어떻게 연락하면 되겠습니까? 네,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이메일이 어떻게 되죠? 네, mloganlee@naver.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제가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교사가 되기 위해, 수학 선생님이 되기 위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는 이민규 수학 선생님한테 연락하시면 되는데요. 이메일이 mloganlee@naver.com으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그 캐시알 초대석에서의 수학 선생으로서의 그 여러 그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로움과 신의를 추구하는 이는 생명과 명예를 얻는다. 잠언 2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의로움과 신의를 추구하는 이는 생명과 명예를 얻는다. 라는 성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킹스 컬리지의 이민규 수학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한우성이었습니다. KCL 애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